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21일이고요. 원래 어제 여러분들께 녹화해서 올려드렸어야 될 아픈 손가락 13탄 영상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손가락 13탄에서 여러분들께 좀 다룰 종목은 세아 베스트 그리고 알파 홀딩스 그리고 M2N이라는 세 가지 종목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종목에 비할 의도는 절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가이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은 최대주주 지분과 12개월 사이 공시 그리고 실적 및 오너 리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0일 장마감 가격이 14,950원이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화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세아베스틸과 또 스테인리스 특수강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속회사 세아창원 특수강 및 세아항공 방산 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 같은 경우가 한번 상승 나왔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같이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바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철강 가격 상승 수혜주입니다. 중국에서 철강 감산을 하겠다, 철강 생산을 감산하겠다는 이슈로 인해서도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62.66%로 굉장히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어제 나왔던 공시인데요. 갑자기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고 합니다. LG화학이나 또는 SK케미칼처럼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자회사를 신규 상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직접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 일단은 LG화학이라든지요. LG화학이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왔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왔는데 보통 물적 분할 되기 전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한다는 이 이슈에 주가가 좀 낙폭을 오늘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1년 12월달 연말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서 완성차 생산이 내년에 어느 정도 회복 추세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실적도 증가할 거고 그에 따라서 조금 주가 같은 경우도 나아질 거라는 전망에 현재도 저평가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1월 초에 조금 목표급 주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최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남이 직접 분석을 해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100% 들어간 최종 의견을 지금 드리자 보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조금 매출 저하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로 좀 주가가 오늘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일단 2022년 경구용 치료제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19 진정세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완성차 생산이 2021년 초 수준으로 조금 회복세에 따라 가지고 일단 이 회사의 매출 증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역시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3월 감사보고서 시즌도 무난히 전 통과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보유자분들께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다 보였고요. 목표가는 1차 27,000원, 2차는 32,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파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알파홀딩스도 한 번씩은 또 매매를 해보신 기억이 또 있으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계열 회사 중에서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인터루킨 치료제랑 바이오 사업 그리고 그 외 옴코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옴코색 임상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던 회사입니다.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옴코색하고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리고 옴코색 흑색 쪽 임상 3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2021년 여름에 상한가 간 적도 있었고요. 삼성전자에서 대대적으로 반도체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대주 지분은 굉장히 조금 취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년 사이에 공시를 본다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굉장히 좀 많아요. 1년 사이에 전환가액 조정이라든지 전환 청구권 행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주요 사항 보고서에서 보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0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100억 나비빌 같은 경우가 2022년 4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이 신주 상장일 같은 경우가 5월 1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감사보고서를 통과하냐 못하냐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요. 통과하고 나서도 나비빌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리고 100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신주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주가는 2,530원짜리 물량이 주가가 상장할 거니까는요. 그 전에는 꼭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 2,530원짜리 물량이 상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가치는 오히려 재고보다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석된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커피에 물을 적당히만 넣어야 커피가 맛있는 거지, 물 계속 들이다 부으면은 그냥 그건 물입니다. 커피 향 나는 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경우를 보고 희석된다고 하는데, 주식 가치가 희석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회사의 가치, 주가 가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게 감사보고서도 통과하고 또 납입일 맞춰서 100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월 18일 전에는 꼭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및 오너리스크 보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적자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커요. 1년, 일단 최종 진단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인해서 조금 감사보고서 통과할지 못할지 좀 확신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보유자분이 계시다고 하면 빨리 매도를 해주시고요. 감사보고서 통과한 다음에 매수해 주시는 게 좋다 보고요. 혹시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별은 유상증자 금액이 100억이 납입일에 맞춰서 입금되는지 유무 확인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M2M 보도록 할게요. 이 M2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주사업 영역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신라젠 거래 재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던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신라젠에 지분을 조금 제3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600억 가까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1000억 가까이나 투입을 해서 신라젠에 좀 주인이 된 이슈로 인해서 신라젠에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신라진에 좀 거래 정지돼서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희망이 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37%고요.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개인 투자자인 요 김동아 씨, 이 소액주주 대표 요 김동아 씨가 파산 신청, 이 사람이 좀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주가가 갑자기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이틀 만에 거래 정지는 해제가 됐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신라진을 품은 M2N이 25일 하루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 업체로부터 파산 신청이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가 됐다. 접수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던 거고요. 일단 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기관 같은 경우가 M2N이 발행한 전환사채 일부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투자자산 및 재고 자산이 가대평가돼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말 그대로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요. 일각에서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이번에 거래 정지가 발생된 거고, 그리고 단순 해프닝으로 인한 좀 거래 정지로 인해 좀 해제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의결 처분을 받았는데, 일단 2월 18일까지가 상장 폐지가 2월 18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2월 18일까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2월 18일에 거래소에서 최종 심사를 내립니다. 개선기간 부여냐, 1년 미만의 개선기간 부여냐, 아니면 진짜 상장 폐지로 가냐, 이렇게 조금 이 거래소에서, 코스닥 거래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절대 장외 시장에서 이거를 좀 헐값에 산다는 그런 장외꾼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린다고 하면은 상장 폐지를 위한 정리 매매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1년 미만의 개선기간 부여를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데,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M2M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주가가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40%일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2월 18일 전후로 신라젠 좀 개선기간 부여 또는 거래 재개 또는 이런 상장 폐지 의결심사의 최종 결정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상승 나올 때요, 그땐 좀 분할로 좀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을 드리면은,
일단 이게 이 회사가 신라진 인수로 좀 최대 주주인데 최근 특정 개인 투자자 소송으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됐고 단순 해프닝으로 거래는 해제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일단 거래소의 신라진의 상장 폐지 의결 심사 처분으로 주가는 연일 낙폭 키우고 있고요. 회사 현금 유보율이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현금으로만 90억 가까이가 아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른 손절보다도 신라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 2월 18일 전후로 기대감 또는 반발 매수세로 상승 나올 때 좀 손실을 줄여서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좀 신라진의 거래 재개가 되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재개가 안 된다 해도 좀 상장 폐지 위한 정리 매매보다도 개선기간 부여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 여기 말씀드렸죠. 2월 18일까지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네, 어제의 아픈 손가락 종목 13탄 종목으로는 세아 베스틀과 알파 홀딩스, M2N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드렸고요. 그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 전체남 개인 주관의 의견이니까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자 말씀드리거나 조금 나쁘게 말씀드려도 절대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뭐 전부 다 맞진 또 않으니까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승과 하락은 또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신 데 있어서 본 영상은 참고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종목 13탄 영상 꼭 봐주시면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눈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